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 사회를 초토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프랑스라는 나라를 완전히 둘로 찢어 놓았습니다. 프랑스는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를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반목했지요. 한쪽은 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진보 진영이었습니다. 일찍이 역사상 이보다 더한 국론 분열이 있었을까요? 프랑스 사회는 이 사건의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오랜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의 풍자 만화를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프랑스 사회의 반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오랜만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합니다. 가장이 한마디를 하죠.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야.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나 봅니다. 아래 장면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꺼내고야 말았다.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도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놓은 이 사건,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군 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스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프랑스 정보국이 독일 대사관에 심어놓은 스파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청소부로 위장한 여성 요원이 독일 대사관의 휴지통에서 찢어진 메모 한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쪼가리들을 이어붙이니 이런 메모가 나타났는데요. 그 내용은 프랑스군의 장교가 무기의 재원에 대한 기밀 정보를 독일에 넘기는 내용이었죠. 프랑스가 독일 제국의 전신인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20년 전의 치욕이 생생할 때입니다. 군 내부의 독일군 첩자를 하루빨리 찾아내야 했습니다. 급히 이루어진 수사 결과 내부의 배신자로 지목되어 체포된 사람이 바로 포병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스였습니다. 그는 프랑스군의 명예를 더럽힌 배신자로서 군사학교 연병장에서 모욕의 의식을 당합니다. 계급장을 떼고 장교로서 지니는 군도를 빼앗아 두동강 내는 의식이었죠. 그리고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영화 빠삐용의 무대가 되었던 바로 그 섬 말입니다. 헌데 그 후에 드레피스가 진범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정보 누출이 계속해서 발생했거든요. 계속 수사를 해보니 새로운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문란한 생활로 도박빚에 쪼들리던 페르낭드 왈신 에스터하지 소령.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희생양이었던 거죠. 알자스 출신으로서 독일어가 유창했다는 점도 있었지만 그가 유태인이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새어나가자 프랑스 국민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다시 재판을 열어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진보 진영, 이들을 드레피자르, 드레피스파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존의 재판을 존중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이들을 안티 드레피자르, 반 드레피스파라고 했어요. 반 드레피스파를 대표하는 게 군부였지요. 그들에게 한 개인의 인권과 정의보다는 국가와 군의 권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난 대립 끝에 결국은 파리가 아닌 북부의 렌느라는 소도시에서 재판이 다시 열려 드레피스는 5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무죄 판결이 아니라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는 있지만 봐준다는 형식을 취한 거죠. 프랑스 군부는 그 후로도 수십 년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드레피스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장편 소설을 한 페이지로 줄여서 말씀드린 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드레피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역사 앞에서 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를 극단적인 분열로 몰아넣은 이 사건에는 무수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문호 에밀 졸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명논설문 자퀴즈, 즉 나는 고발한다를 통하여 프랑스 국민 여론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수 우익 세력의 위협 아래서도 지식인의 양심으로 프랑스 지성의 체면을 살렸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조르주 삐까르 대령. 2022년이라는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왜 이 인물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삐까르 대령은 프랑스 군대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명문 군사학교 생시르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탄탄대로를 걷던 사람이었죠. 당시 주류 엘리트 군인들이 다 그랬듯 조르주 삐까르도 보수적인 우익 인사였고 반유태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삐까르 대령은 드레피스 대위가 유배형에 처해진 다음 해 중요 보직인 정보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정보국의 과거 파일들을 훑어봤겠죠. 그 과정에서 드레피스 사건의 수사 내용이 대단히 엉성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드레피스가 집요한 신문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발견했죠. 이때부터 그는 군 지휘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드레피스가 진범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조르주 삐까르 대령은 자신의 진영이냐 진실이냐의 기로에서 진실과 정의 편에 섰습니다. 군과 우익 세력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말이죠. 실제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는 최고의 보직인 정보국장에서 튀니지로 좌천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삐까르 대령이라는 독특한 인물이 없었다면 드레피스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망각에 묻혔을 겁니다. 오늘날 드레피스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제 오늘의 우리 사회를 돌아봅시다. 대한민국도 극단적인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정의와 진실보다는 진영의 논리와 자신의 이익이 앞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실쯤은 무시되고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선택적인 진실만 추구합니다.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놀랍게도 멀쩡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죠. 그리고 아무도 거짓을 끝까지 추궁하지도 않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회의 지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애초에 그런 게 있기나 했던 걸까요? 진실과 정의에 앞서 자신과 진영의 이익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볼 때 조르주 삐까르의 용기는 더욱 값져 보입니다. 삐까르 대령은 후에 드레피스 사건의 광풍이 가라앉은 후 국방부 장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레피스 사건의 반전은 프랑스 지성사, 나아가 유럽의 지성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죠. 드레피스 사건의 극단적 대립을 극복하고 프랑스 사회는 지성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진영의 논리보다 진실을 택했던 한 군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